자, 123페이지입니다. 뭐 10분 쉬나 안 쉬나 뭐 똑같구만. 그죠? 예? 기부 문제예요. 예. 아까 뭐 쉬기 전에도 뭐 쉬어 빠진 팥뿌리 같은 모양이었는데 뭐 들어봐도 뭐 계속 쉬어 빠진 팥뿌리 같구만. 자, 123페이지입니다. 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유권. 그 소유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막 거의 매년, 막 가끔씩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나왔는데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그죠? 보존 등기.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야. 원시득.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자,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가 처음 생겼다는 얘기죠? 이전에 등기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개설, 만들어지는 등기입니다. 즉 등기부가 만들어지려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부를 만든 원인인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도 폐쇄, 없어지게 되는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과 법률 행위한 게 없죠?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단독 신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그 직권 보존 등기는 조금 이따 배우시면 되고 공동 신청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게 된 원인, 즉 법률 행위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하는 것, 등기 원인 플러스 그 일자. 요것은 원래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안 적으면 각하되는 사항이야. 그러나 보존 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적은 게 아니고 못 적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래 등기 원인과 그 일자는 기재하지 않으면 각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각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보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외에도 네 가지 외우라 한 거. 자, 건물 신축했을 때 건물의 원시 취득.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토지 원시 취득. 해서 건물과 토지를 원시 취득한 자는 보존 등기 안 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 하면 틀립니다. 등기 안 해도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하고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 뭐 때문에 해요?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그 규정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고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불과하다. 맞죠? 그 정도. 자, 그러면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 신청인. 자,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등기법은 보존 등기는 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딱 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는 3사람을 들고 있고 건물은 4사람을 들고 있는데 자, 그 중에 건물의 3사람과 토지 3사람, 요 사람은 공통되는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만 특유한 한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사람이지만 공통적인 사람 묶어서 보면 우리는 4사람을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이든 토지든 모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인, 공통되는 신청인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하고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봅니다. 자, 123페이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양가로 2번 단독 신청한다 됐고 1번 토지 건물 공통 신청인 해가지고 박스 안에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즉 토지든 건축물이든 대장의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사람 원시 취득자로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존재가 없어졌을 때는 그 상속인이 바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가능하다. 맞죠? 바로 상속인 명의로. 그리고 상속은 포괄 승계 사유죠. 그래서 상속인 이외에도 그 밖의 포괄 승계인들도 바로 승계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포괄 승계. 우리 민법에서 당사자를 얘기할 때 당사자는 본인 및 그 포괄 승계인까지도 당사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 한 건 뭐 제3자로 하기도 어중간한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보존 등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상속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포괄 유정과 합병이 있죠. 그래서 포괄 수정자도 보존 등기 바로 하면 되고 보존 등기 해야 될 부동산을 가진 법인을 합병한 법인도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돼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으면 바로 상속인 명의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하고 니은 포괄 승계인으로는 포괄 수정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하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디귿. 자, 요거는 원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승계 취득자 있지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자, 니은 지적 공부 사항 해서요. 지적 공부는 토지에 대해서 만든다, 건물에 대해서 만든다.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얘기는 이 부동산은 토지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인 경우에 최초 소유자가 누구? 국가일 때 그 국가로부터 무선 등록 이전 등록 받아서 이 사람은 승계 취득한 자지 원시 취득한 자 아니죠. 그러나 그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 등기. 최초 소유자 아니지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원시 취득자이어야만 보존 등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적 공부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여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하는 거지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가 유일한 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보존 등기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등기법에서 판결하고 나오면 그 판결은 무조건 무슨 판결? 확정 판결. 그리고 판결이 아닐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까지는 각종 조서 가지고도 판결처럼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인데 기억 보시면 자, 확정 판결일 때 그 판결은 내용에 따라 다시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로 나뉘는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모두 다 된다. 그죠? 모두 다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봅니다. 자,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대장을 보니까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더라. 그럼 소유자 누군지 모릅니다. 그 대장 가지고 내 명의로 보존 등기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소유자란에 뭔가가 채워져는 있는데 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하고 조금씩 다르게 기재가 돼 있더라. 그럼 그거 가지고 내 명의 보존 등기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내다라고 특정이 안 되더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판결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 판결과 관련해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당구장 표시예요. 자, 대장상 소유자 특정할 수 없을 때 토지의 경우는 누구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고 건물의 경우는 누구 상대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있는데 그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어야 됩니다. 해서 이 사람 상대로 판결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토지는 국가,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그 사람 상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 하느냐? 우리 토지는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다시피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토지에 대한 거는 국가가 정해야 되죠. 그럼 지적공부 기재 잘못되어 있다. 국가가 책임져라. 네가 잘못 기재해서 내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못하니까 네가 직접 나서서 내가 소유자라는 거 확인해줘. 이렇게 판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국가가
그 건물에 대한 장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보고 네가 건축물 대장 잘못 만들어서 내 소유자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 나와서 내가 소유자임을 확인해 줘 하고 그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당의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타인 명의 보존등기 말소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줄이면 보존등기 말소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 판결받아서 등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판결받아서 우리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는 달리 특례가 인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을 받으면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변동하는 효력 있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는 것은 민법 187조가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 공용징수, 그리고 판결,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이때 판결, 당연히 확정 판결이어야 되는데 이행 형성 확인 판결 중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등기법은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때 원칙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러나 판결 받으면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하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단독 신청. 자,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원래는 이행 판결을 얘기했습니다. 이행 판결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소에서 선례라는 걸 통해서 형성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판결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되는데, 자,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판결은 승소, 패소한 자로 나뉘게 되죠. 오로지 무한 사람만, 승소한 사람만 단독 신청 가능하다 해서 승소한 자는 그 사람이 등기의 결과 유리해지는 자, 등기 권리자이냐 불리해지는 등기 의무자이냐 안 따지고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위해서도 단독 신청 안 됩니다. 단독 신청 자체가 안 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이행해서 등기돼야 취득한단 말이에요. 승소한 자만 혼자서 신청해서 지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상대 앞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권리가 취득되는 게 아니고 형성이니까 판결 확정되면 권리관계가 형성 바로 만들어져서 권리 취득 바로 돼버리죠. 그래서 권리 취득한 자는 승소한 자이든 패소한 자이든 모두 권리가 취득되었기 때문에 다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패소했죠. 그런데 승소, 패소한 자 다 단독 신청 가능하다. 이 말은 원고든 피고든 다 단독 신청 가능하다. 이 말도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등기법에서 보존 등기는 일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받은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죠? 보존 등기. 자,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판결은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돼요. 확인 판결도 되고 다 돼요. 다만 이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이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하는 그 사람의 소유다. 이 부동산은 이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그 사람의 소유다라는 것만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 나타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보존등기 말소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설명을 들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또 무슨 일인지 모른다. 자, 갑이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등기 신청하러 갔더니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못 해주는데 하고 딱 눈을 딱 보시고 달라들었더니 등기관이 보여줍니다. 소유권 보존 A. 자, 그래서 갑은 그동안 건물을 신축한 데 들었던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가 신축한 것이다. A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나름대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해주느냐? 안 해줘요. 왜? 보존등기 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잖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등기일 망정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임이 증명되더라도 이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없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니까. 그래서 갑은 무조건 자기 명의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A의 보존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등기부를 폐쇄시킨 다음이어야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A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하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요. 어떻게 나느냐? 이 부동산은 그간의 증거자료를 취합해 본 바 갑이 신축한 부동산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A 명의의 보존등기는 잘못된 것이므로 A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이 보존등기 말소하라는 판결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갑의 소유임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그 보존등기, A 보존등기 말소 판결 가지고 갑 명의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결문 내용 중에 그 부동산 최초 소유자 갑이다라는 내용만 있으면 판결의 형태와 전혀 상관없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나오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해서 구분하면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 자, 토지든 건물이든 동그라미 3번, 뭐로서? 수용으로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 니은 나눠서, 자, 이미 등기돼 있는 부동산 수용했을 때는 이전 등기합니다. 니은에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자, 수용은 그 법적 효과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 그래서 등기되어 있던 미등기되어 있던 수용한 자는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아요. 그러나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등기 안 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하는데 이거는 편의상 그렇게 할 뿐입니다. 편의상. 자, 그리고 건물 보존등기하고 이제 아까 토지 건물 공통되는 세 사람 말고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한 사람 따로 있었죠? 요 한 사람이 거기 2번에 나온 거예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역시 구청장도 자치구청장입니다. 이 사람의 확인으로 그 건물이 내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무엇의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가보시면 124페이지 뭐 미등기 부동산 우쩌쩌고 하고 뭐 나와 있는데 그냥만 넘어가시고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직권보존등기의 특례라는 게 나옵니다. 직권보존등기 특례. 자, 등기는 보존등기는 아까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권 보존등기의 예외를 봅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존등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은 아직 미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촉탁을 법원이 해왔어요. 그때 직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기 위한 압류를 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의 촉탁이 들어왔어요. 자, 그 경우에 직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자, 원래 우리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등기 안 하고도 인정을 해줍니다. 주택과 상가 건물 맞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고 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더해지면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럼 나는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인도, 점유라는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 상실하죠? 대항력 상실하면 당연히 우선 면제권도 같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불안해서 이사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계속 유지시켜 줄게. 뭐 가지고? 등기 가지고 유지시킬게. 그럼 등기를 해놓으면 그 등기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 가도 문제 없죠?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왔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원래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등기 촉탁을 해왔으니까 등기는 해줘야 되겠죠? 그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직권 보존 등기에서.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촉탁한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실제로 사용 수익하는 원래의 임차권이다 아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임차권은 이미 끝났어요. 맞죠? 그럼 이 임차권은 사용 수익을 위한 원래 임차권이 아니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말이에요. 정상적인 임차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 없다. 왜? 원래의 임차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보증금 반환 목적밖에 없으니까. 임차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고 당연히 제3자에게 임대인이 임대차 해주는 것 전대차도 해줄 수 없다.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니까. 맞죠? 그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받고. 자, 더 중요한 거 소유권 처분 제한입니다. 아까 처분 제한은 네 가지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하라고 촉탁을 했습니다. 등기관이 찾아보니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가압류 등기 촉탁받아 해줘야 되는데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 만든 다음 촉탁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죠?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촉탁한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 보존 등기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압류는 처분 제한 등기이긴 한데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처분 제한은 아닙니다. 자, 세무서에서 조세 체납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로 넘겨버립니다. 공매로 넘겨서 공매 대금에서 체납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공매 절차를 밟기 전에 조세 체납자의 재산이어야지 제3자 재산 되면 공매로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처분 제한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게 세무서입니다. 그런데 압류하려고 봤더니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이때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도록 등기법이 정하고 있냐. 세무서에서 나서서
그 조세 체납자인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바로 촉탁해버려요. 무슨 등기를 촉탁한다? 보존 등기를 소유자를 대위해서 촉탁을 해버려요. 그때 보존 등기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아니고 세무서라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압류 촉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사유가 아니다. 자, 뭐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는 조금 알고 이해하고 외우라고 했던 얘기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압류는 처분 제한이지만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처분 제한은 아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이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직권 보존 등기 해주겠죠. 자, 그런데 경매는 아까 우리 강제 경매도 있고 임의 경매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경매에서 또 임의 경매는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당연히 빠지는데 임의 경매는 누가 신청하는 경매입니까? 아까 담보권을 가지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죠. 그럼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이 말은 저당권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고 저당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담보권자가 있는 그런 부동산은 이미 저당권 등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야. 그건 미등기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경매만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매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들어가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124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니까 양가로 5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15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아이고, 나오면 틀리고 말지 뭐.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은 그 사실을 어디에 기록한다?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 그럼 어떤 사기꾼들이 나오냐? 이것도 이제 사기꾼들이 도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자, 건물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어요. 갑이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 보존 등기가 되려면 준공이 떨어져야 됩니다. 사용 승인이 나야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 그래서 등기, 이 건물도 사용 가능한 건물일 때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내주는 게 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공. 자, 그런데 갑이 신축을 했는데 바깥에 대리석으로 쳐 발랐어요. 번쩍번쩍 삐까번쩍.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 꼭지가 벽에 붙어 있는데 물이 안 나와. 벽을 깨보니까 수도 꼭지만 벽에 붙여놨어. 수도 파이프가 없어. 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 화장실 가서 응가보고 물 내리라고 해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 왜? 수도 파이프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부는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라네. 사람 쓸 수 있다 못 쓴다? 못 쓴다. 준공이 안 떨어져. 들켜버렸어. 그런데 이 물건 바깥에 대리석 발라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팔고 토끼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갑은 을을 불렀습니다. 밥 먹으면서 같은 방에서 동거동락한 청송교도소 105 감방지기 동료 죄수였어요. 자,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을, 너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없지만 빌려줬다고 해라. 그리고 각서 하나 쓰자. 빌려줬다. 뭔데? 그냥 따라 모으면 니는 떡 생겨. 각서 썼어요. 그리고 돈 안 갚는다 하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소송 제기하면서 자, 이 부동산 남한테 넘기면 안 되니까 가압류 신청을 같이 해라. 그러면 서류는 다 만들어졌죠?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하라고 등기소 촉탁하겠죠? 근데 촉탁을 해보니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미등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 촉탁 왔는데 미등기 부동산이야. 이때 보존 등기 어떻게 합니까? 직권 보존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면 안 돼. 왜?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등기부에서 직권 보존 등기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갑. 그리고 나서 2번 가압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가압류는 갑과 을 사이에 야 동갑받다 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작성하자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갚았거든요. 가압류 말소 등기 부탁합니다. 지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돼버렸잖아. 가압류 없잖아. 팔아먹고 토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경우 가장 앞 어디 표제부에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이다라는 걸 기재를 하도록 속일 수 없도록 그게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이 있더라. 그때는 그 사실을 어디에 기록한다? 표제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표제부에. 그리고 나중에 반성을 하고 진짜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수돗물 나오도록 다 해놨다. 후에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그 건물 소유권 명의는 1월 내에 사용 승인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또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이라는 표시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온갖 도둑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열장정 한 도둑 못 막는다 그랬죠. 이렇게 법을 알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아무리 법에 달통을 하고 있어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현직 판검사들도 사기꾼 만나면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창피스러워 말을 못하죠. 우리 일반인은 나쁜 놈 죽일 놈 하는데 자기도 나쁜 놈 죽일 놈 뭐 하는 사람이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동놈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동놈은 영원한 동놈이죠. 어제 아래 신문 뉴스 나왔죠. 대도 조세영 80세에 달했는데 푼돈 훔치다가 다시 구속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생각한 게 아깝다. 81살만 돼서도 안 훔쳤을 건데 왜 3살 버릇은 80까지 가니까 81가 됐으면 되는데 80인 모양이야. 그죠? 옛날에는 8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3살 버릇 80 간다 이 말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새는 100살까지 살잖아. 바꿔야 돼. 3살 버릇 125세까지 간다. 그죠? 125세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전 등기 갑구에 아까 주등기로 한다. 그리고 이전 등기했을 때는 앞 소유자는 말소하는 표시를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전세권 이전 같은 거 하면 앞 전세권자 말소하는 표시 집었죠? 그러나 소유권은 이전 등기했을지라도 앞 소유자를 안 지웁니다. 소유권은 등기부를 존립시킨 기초가 되고 등기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되었을 때 앞 소유자를 안 지우고 계속 놔두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보다.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권리 일부 이전 등기, 권리 일부 이전 등기. 이 권리 일부 이전 등기는 권리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럼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자, 지분을 가진다, 권리 일부를 가진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일부를 나눠 가지고 있다. 즉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다. 그러면 공동 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다. 그럼 공유와 합유를 나눴을 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지분, 공유, 지분 존재한다. 그리고 지분이 등기가 된다. 그런데 합유, 지분 존재한다. 그러나 등기되지 아니한다. 맞죠? 이 등기되고 안 되고 하는 이 기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유는 지분 등기됨으로 지분 이전 등기도 되고 지분 이전 가하 등기도 되고 그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도 된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합유 지분의 이전 등기 안 되고 이전 가등기도 안 되고 합유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왜?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이 등기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를 해줘야 돼. 지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지분 기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대신에 요 공동 소유는 공유가 아니고 무슨 유입니다? 합유입니다. 라는 뜻을 기재한다. 합유라는 뜻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공유는 자유로운 공동소유 관계고 합유는 공동사업 경영이라는 목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이 제한된다. 맞죠? 그러나 합유 지분도 잔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처분할 수는 있다. 맞죠? 그런데 자, 합유 지분이 처분되었을 경우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잔존 합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합유 지분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합유 지분이 넘어갔지만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쓴다. 자, C의 지분이 D에게 이전되었다. 못한다. 못하니까 뭐 하려고 하느냐? 합유자가 C에서 D로 바뀌었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하더라. 그죠? 이때는 합유 명의인 변경 또는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더라. 그리고 우리 민법상 합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재산 소유하는 것, 수인의 수탁자 재산 소유할 때. 그때 무슨 유? 합유.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거기서 125페이지 양가로 3번 합유 등기에서 그 위에 그 박스 안에 뭐 지분권에 대한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이미 각하할 때 다 했다.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는 대신 지분 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을 제외한 소유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는 대신 권리 일부 위에는 된다. 지분 위에는 된다. 그죠? 그 얘기를 그 박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 자, 양가로서 한번 합유 등기에서 오른쪽 가로 4번, 5번을 봅니다. 자, 합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합유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변경 등기합니다. 그런데 5번 합유를 총유로 또는 총유를 합유로 등기하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ABC가 공유하는 자입니다.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거든요. 자, A가 공유하는 토지 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사람이 있어. 당신 누구요? 남 토지에. 했더니 B가 고함 지릅니다. 니는 누구? 내가 소유자인데. 아, 혹시나 B나 C 되십니까? 했더니 내가 B인데. 아, 저는 A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같은 소유자구나. 했는데 저 밑에 누가 땀을 뻘뻘해서 올라옵니다. 당신 누구? 했더니 나는 C인데요. 아이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뭐한다? 호구조사한다. 물어보니까 김 어디 김신교? 경주김 어디 문중인고? 간문중. 우와, 우리 한 핏줄이네. 그러면 우리 문중에 안 그래도 재산이 없어서 문중에 힘이 좀 미약한데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이 재산을 문중 재산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자, 우리 문중이나 종중은 재산을 소유할 때 총유 이렇게 돼버리죠. 총유. 그래서 총유로 바꿔버려서 총유로. 자, 총유로 바꾼다는 얘기는 ABC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 문중 명의로 등기하는 거야. 갑 문중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ABC였어요. 그러다가 소유자가 갑 문중으로 바뀌어요. 권리자가 바뀔 때는 권리자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호구조사 해봤더니 김이 박이야. 그러니까 같은 문중 아니죠? 그런데 호구조사 좀 더 들어갔습니다. B가 A한테 뭐 하십니까? 지금 식당 사업 해볼까 싶어서 조사. 아이고, 나도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C는 나 지금 식당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식당 사업 동업해서 한번 해볼까요? 좋지.
이래서 그럼 동업할 때 재산 필요한데 뭐로 할까요? 이 재산 가지고 동업재산 합시다. 자, 그럼 공유가 공동사업 경영 목적에 무슨 재산으로? 합유재산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합유할 때 합유도 합유자 전원명의로 등기하죠. 그러면 합유자 누구야? 역시 A, B, C야. 그러면 공유를 합유를 공유로 바꿀 때는 소유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공동 소유의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대로니까 이전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소유권 변경 등기. 공동 소유 내용이 바뀌었다.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됐죠? 조금 어려운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어. 그죠? 자, 그리고 126페이지 소유권 전부 이전했는데 뭐 전부 이전 다음에 하시죠. 오늘은 요만큼 하시죠. 오후에 또 저것도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